자,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 정말 말 그대로죠. 수십억 달러가 걸린 투자.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한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세요. 2019년에 토요타가 미국에 무려 1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7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도 된다, 안 된다. 과연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는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승인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자, 그럼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보통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살펴볼 건 바로 회수기간법입니다. 네, 첫 번째 선수 등판했습니다. 회수기간법. 이 방법이 왜 매력적이냐면요. 딱 한 가지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원금, 그거 언제 다 회수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 5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칩시다. 1년 차에 3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럼 아직 2만 달러가 남았죠? 그런데 2년 차에 딱 2만 달러를 벌었네요. 자, 그럼 원금 5만 달러 회수하는데 며칠 걸렸죠? 네, 정확히 2년. 정말 쉽죠? 이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3년 차에 갑자기 100만 달러 대박이 터진다면요? 회수기간법은 그걸 전혀 신경 안 써요. 또 다른 문제, 2년 뒤에 받을 2만 달러가 지금 내 손에 있는 2만 달러랑 정말 똑같은 가치일까요? 아니죠. 회수기간법은 이런 돈의 시간 가치 같은 중요한 개념을 그냥 싹 무시해버립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단순한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정교한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정말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내부 수익률, 영어로는 IRR이라고 하죠. 정의를 보면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순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니. 하지만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IR은 이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투자는 연 15%짜리 수익률이 나오는 프로젝트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고 널리 쓰는 이 IR에 사실은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하면 어때요? 처음에 돈이 한번 크게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쭉 들어오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프로젝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데 나중에 문 닫을 때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우처럼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면 IR 계산기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답을 두 개를 툭 뱉어내는 거예요. 수익률은 25%일 수도 있고 33.3%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둘 중에 뭐가 맞는 건데요? 알 수가 없죠.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결함은요.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A 프로젝트는 IRR이 24%, B는 그보다 낮아요.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RR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프로젝트 B의 가치를 나타내는 선이 A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우리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건 B라는 겁니다. 와, IRR만 믿었다가는 더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들 몸다 하나씩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이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줄 진짜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순현재 가치, MPV입니다. MPV가 왜 절대 기준이냐고요? 그건 MPV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IRR이 이거 수익률 몇 프로야? 라고 묻는다면 MPV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우리 회사에 순수하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현재 가치 계산이라니 또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요.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하고요. 2단계, 적절한 할인율을 정합니다. 3단계, 미래에 들어올 돈들을 이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요. 마지막 4단계, 그렇게 구한 현재 가치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맨 처음에 투자했던 돈을 빼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방금 그 단계 그대로 실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초기 투자 비용이 3만 달러가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 즉 할인율 15%로 쫙 땡겨와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 총 27,578달러가 나왔어요. 자, 그럼 최종 계산만 남았죠.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 27,578달러에서 초기 투자금 3만 달러를 빼면 결과는 마이너스 2,422달러,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 프로젝트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회사의 가치를 2,422달러만큼 깎아먹는다는 뜻입니다. NPV의 규칙은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계산 결과가 플러스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절하는 거죠. 아주 명확하죠? 그럼 아까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그 문제, IRR이 서로 다른 답을 줬던 AB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NPV가 얼마나 시원하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다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IR은 프로젝트 A가 더 좋다고 속삭였죠. 하지만 NPV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저 지점, 할인율이 11.1%인 지점을 보세요. 저 지점보다 왼쪽,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실적인 할인율 구간에서는 프로젝트 B가 만들어내는 가치, 즉 NPV가 A보다 훨씬 높습니다. NPV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건 B입니다. 라고요. 정답은 B였던 거죠. 그러니까 NPV와 IRR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NPV는 창출되는 가치의 절대적인 크기, 즉 얼마나 버는가에 집중합니다. 이게 주주들의 부와 직결되죠. 반면에 IRR은 수익률이라는 상대적인 비율에만 매달려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규모나 시점이 달라지면 이렇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NPV의 완벽한 승리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현실 세계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과연 CFO들은 실제로 어떤 방법을 더 즐겨 사용할까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투자평가 기법에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보면 1959년에는 그냥 단순한 회수기간법을 쓰는 회사가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IRR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요. 1981년쯤 되니까 드디어 NPV가 대세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발전해 온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999년에 실제 기업의 CF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결함이 많다고 했던 IRR을 사용하는 비율이 76%, 그리고 완벽하다고 했던 NPV는 75%, 거의 똑같죠? 심지어 IRR이 아주 살짝 더 높아요. 아니, 이런 쪽으로 NPV가 완벽한 도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재무 전문가들은 여전히 결함이 있는 IRR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프로젝트의 NPV는 100만 달러입니다 라는 말보다 이 프로젝트 수익률 24%짜리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강력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완벽한 이론과 인간의 직관 사이 그 흥미로운 간극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